최근에 뉴스에서 마약 범죄 관련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생활 속 깊게 파고들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최근 현황 또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3.54kg, 110억 원어치의 마약을 유통하려다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. 일가족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나 봐요. 예, 그렇습니다. 뭐 통조림에 넣고 네. 또 그 어머니한테 네.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배달도 시키고. 예, 그야말로 좀 뭐 일가족이 모두 동원된 가족형 어디 그 마약, 밀매 이런 예. 이제 범죄자들로 보여집니다. 네네. 네. 이 통조림 밀수 방식이었는데 통조림 밀수 방식이 널리 알려진 방식입니까? 뭐 저도 이런 사례 좀 처음 보고요. 사실은 뭐 여행자들의 어떤 그 여행객들의 어떤 그 물건이나 네. 또 자기 몸에 은닉을 해서 들어온 경우 과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. 뭐 네. 예를 들면 신발 미창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뭐 화장품 같은 데도 위에는 일반 화장품 밑에는 이 마약을 넣어서 그 외부적으로 거의 뭐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이게 검색대에서 다 걸리나요? 예, 이렇게 화장품 소량으로 만약에 우리가 네. 뭐 젤리 형태 뭐 20g이나 또 50g 미만으로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뭐 마약견을 탐지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네. 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군요. 예.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들 말고도 또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국내에서는 뭐 지금 뭐 퀵 서비스도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부터 소량의 어떤 그 화장품 같은 걸로 해서 예. 직구를 하니까 사실 네. 관세청 같은 데는 큰 대형 트레이너에서 컨테이너에 담겨 있는 물건들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소량으로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이렇게 그 우편으로 이 주고받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실 검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검색이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마약견이 다 일일이 다 물건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우리가 공항에 가보시면 마약견들이 대부분 이제 큰 짐들, 뭐 20kg 네. 이상짜리 짐들을 이렇게 컨테이너로 돌아갈 때 벨트에 예. 그게 이제 마약견들이 탐지를 하는데 만약에 뭐 여성들이 남성들이 소량의 뭐 화장품 같은 거 네. 기본적으로 한 50ml 정도는 다 휴대가 가능하거든요. 네. 네.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넣어버리면 실제로 그 적발되기가 상당히 어렵죠. 지금 마약 운반책이 일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. 사실 몸속에 감춰서 들어오는 경우도 좀 제법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렇죠.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저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네. 이게 이제 마약 범죄는요. 이 국가의 어떤 개방화의 정도와 비례합니다. 아. 우리가 마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1988년, 86년도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게임을 하면서 마약이 거의 한 8,000건에 만건 늘었습니다. 네. 이때부터 이제 아마 1989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마약 범죄 갑자기 심각해지니까 네. 대검에서 마약과를 이제 신설하고 경찰청에도 이제 마약계를 신설했는데요.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네.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네.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 어떤 그 생활 기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. 네. 근데 마약의 또 특징은 예. 원가에 비해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 그런 어떤 거래입니다. 그러다 아. 보니까 뭐 직업이 사실 좀 변변치 않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범죄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. 네네. 자,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공항 또 배를 통해서 이렇게 밀수가 되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뭐 드론이나 이런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리다가 사실 이제 남미 쪽하고 많이 접경이 되기 때문에 네. 또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. 멕시코에도 이제 그 마약 거래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통제를 국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예. 드론이라든지 또는 뭐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네. 또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범행 수법이 거대한 범죄 조직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어떤 그 특수한 장비를 개발해서 마약을 이제 수송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. 앞서 저희가 화면 잠깐 보여드렸는데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. 그러니까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배달도 하고요. 우리 생활 속 곳곳에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지금 뭐 마약이라는 그 단어가 네. 사실은 너무 이상하게도 너무 친숙하게 예. 많이 다가오죠.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예. 저렇게 이제 뭐 일상 속에서 저렇게 마약을 유통하다 보니까 이거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. 예. 그렇죠. 이제 제가 오늘 뭐 가게를 봤더니 마약 김밥 저는 참 상당히 좀 이게 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썼나 본데 쉽게 볼 수 있죠. 예, 그 마약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아주 범죄시하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됐는데 네. 또 심지어는 뭐 코카인 댄스 네. 또 어떤 네. 경우는 뭐 국뽕 뭐 이런 말처럼 마약이라는 단어가 일상으로 지금 들어올 정도로 네. 범죄가 좀 퍼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마약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면서요? 그렇죠. 국내 지금 2010년부터 네. 뭐 2020년까지 통계를 보면 한 10년 전에는 연간 한 9천에서 10,000건 정도 적발이 되다가 네. 최근에는 거의 한 18,000건, 2만 건까지 왔습니다. 그러니까 아. 한 10년 사이에 예. 거의 2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많이 보여집니다. 늘었네요. 네. 그렇죠. 그 문제가 이 젊은 층에서도 마약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면서요.
예, 지금 연령별로 보면 이제 20대하고 30대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. 네. 예, 사실은 10대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또 남녀 성별의 경우도 과거에는 뭐 남자가 한 그 8대, 네. 또 여성이 한 뭐 20%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 비율도 예. 점점 이제 바뀌어가고 여성들의 그 마약 그 투약 사범의 예. 비율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좀 전에 20대, 30대, 10대까지 이야기하셨는데 마약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? 예,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예. 딜레마입니다. 마약을 너무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 네. 이게 원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. 마약이 좀 느슨해지면 많이 유통이 되면서 공급이 또 원활해지니까 값이 예. 싸지는 일종의 뭐랄까 국가가 너무 통제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또 가격이 올라가고 네. 이런 아주 악순환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교수님, 네. 최근에 저희 YTN 취재 기자가 직접 마약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거든요. 쉽게 공급체하고 접촉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요즘 예. 뭐 킥 서비스라든지 이런 과거에는 우편을 많이 이용했지만 네. 지금 뭐 실시간 아마 우체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킥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마 몇 시간 이내에 충분히 또 서로 모르는 장소에 정해놓고 뭐 이렇게 포스트를 정해서 이 전달하는 그런 수법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정부도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놨거든요.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? 이건 뭐 제가 조금 사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예. 미국이 8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뭐 예산의 한 절반 이상 몇백조 원을 들여서 마약과 전쟁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마 1년 정도 해가지고는 예. 제가 볼 때는 뭐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요. 이것은 예. 사실 중장기적인 마약 합법화 논쟁까지 네. 이게 다 포괄적인 정책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네. 이 대마초 같은 건 합법화됐고요.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30여 개 주, 또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예상이 좀 낮은 네. 그런 이제 대마 같은 경우는 합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네. 유럽 같은 경우 네덜란드도 합법화가 돼 있고요. 또 독일 같은 데는 마약을 하는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하지 않고요. 공급 체계라든지 제조체.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마약에 관련된 좀 새로운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. 1년 동안 뭐 특별수사팀 꾸렸다고 해서 마약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. 그건 상당히 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중장기적인 대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. 그렇죠. 예, 일단 당장 좀 확산을 막아야 되잖아요. 예, 지금 이제 가장 좀 실효성 있는 그 단서가 뭐냐면 최근에 어떤 그 외국인들과 관련된 밀수 사범이 사실 공급책이거든요. 네. 과거에는 우리가 투약 사범이 대다수를 이루는데 최근에는 입건되는 그 단서를 보면 공급책, 밀수,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루트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네. 본다면 한 명의 공급책이나 밀수책을 검거하면 수천 명, 수만 명의 단순 투약 사범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거든요. 네. 아마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될 그런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미국 사례, 선진국 사례까지 짚어주셨습니다. 중기, 단기, 장기 대책 꼼꼼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